대해서 기술적인 얘기를 하셨고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얘기 잘 들으셨죠? 네, 이제는 AI 아니면 이게 산업이 안 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제가 1월 7일부터 1월 10일까지 라스베가스에서 하는 CES에 다녔습니다. 가보니까 몇 년 전부터 AI 이야기가 나왔는데 올해 가보니까 모든 산업이 AI 없이는 불가능해졌구나 라는 것을 느끼고 왔습니다. 왜 이재용 회장께서 무슨 발표를 했습니까? 파운드리 사업을 2030년도까지 TSMC를 넘어서 1등을 하겠다. 그걸 문재인 정권에서 발표를 합니다. 저 그때 민주당에 있으면서 기자를 한번 전화했습니다. 이걸 왜 이런 거짓말을 하느냐? 기반이 돼 있느냐 우리가? 우리 그런 거짓말 안 하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파운드리에 힘을 쓸 수밖에 없었고 결국은 TSMC는커녕 메모리에서의 경쟁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있을 때도 반도체 위원장이었고 제가 무소속으로 있을 때 국민의힘 반도체 위원장 그리고 지금은 개혁신당의 반도체 위원장으로 있습니다. 반도체가 필요한 곳이라면 저는 정당을 초월해서 국가발전에 일이라면 어디든지 뛰어갑니다. 오늘은 그냥 정치적인 이슈보다도 지역 경제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봉사활동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기업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기업가야말로 사상가이자 선구자이자 사령관이자 애국자입니다. 영웅입니다. 기업하시는 분들, 우리 용지재단님 사람 한 사람을 채용해서 월급 주는 게 쉽습니까? 어려워요. 밥 먹고 살기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기업가들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다 스스로 알지 않습니까? 정치만 잘하면 되는데 이런 말씀 많이 하시는 분들 진짜입니다. 제가 2016년 1월 12일 이맘때쯤에 민주당 법에 의결해서 삼성전자에서 임원된 지 만 2년 지나서 3년째 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보니까 되는 일도 보고 안 되는 일도 보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정치는 좀 다르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인들이야말로 영웅이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AI가 이제 오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AI라는 게 뭔가 결국은 이 기술이 어디까지 갈 거냐를 보면 레이커즈와이를 아시죠? 싱귤러리티 특이점이 온다는 걸 보셨죠? 거기서 말씀하시는 그 레이커즈와이가 얘기했던 인간의 생물학적 경계를 넘어서는 것뿐만 아니라 뇌를 넘어서는 게 이제 저는 특이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AI가 인간의 뇌를 대체하는 순간이 올 때까지 간다.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가냐? 결국은 인간의 본능으로 간다. 인간의 본능이 뭐냐? 죽을 때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오래 자식들과 함께 그렇게 살고자 하는 본능으로 간다 이거죠.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수단으로 정말 대한민국은 너무나도 운이 좋은 거죠. 반도체가 전체를 담당합니다.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AI, 데이터, 그 다음 통신, 모빌리티, 그리고 배터리, 2차 전지, 바이오, 커머스, 무역할 때 쓰이는 기술, 뱅킹,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모든 기업에서의 활동이 다 반도체입니다. 근데 우리 용인만 반도체를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걸 아셨다면 지난번 선거에서 저 3.2% 주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네. 근데 저는 어렵지만 용인으로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더 뭐 표가 나기 위해서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다 동의해야 표가 가는 것이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제가 죽기 전까지 이 반도체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대한민국 왜 반도체를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우리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런 얘기는 끊임없이 할 겁니다. 그래서 저 AI가 거의 다 왔습니다. 우리 있잖아요. 무릎 아프면 무릎 관절 다 바꿉니다. 그죠? 귀가 안 들리면 귀 바꿔요. 심장도 바꿉니다. 기계로 다 바꿔요. 왜? 마지막으로 이 경계만 넘으면 이제 인간인 이유가 뭐지? 라고 이제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람이 사는 이유가 뭐지? 그래서 인문학을 카이스트에서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번에 CES 라스베가스 갔을 때 제일 무서웠던 게 로봇에다가 미래의 젠스라이 그러죠. 로봇에다가 이제 AI를 심겠다고. 그건 사람 되는 겁니다. 교수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먹을 일도 없는 이 AI가 사람 일을 다 해버립니다. 그리고 저 국회의원 지금 다시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이 법을 다 바꿔야 돼요. 국회 있잖아요. 보좌관 지금 9명, 인턴까지 해서 10명이거든요. 그런 필요 없습니다. 저 AI 쓰니까 10개의 박사 학위를 받은 비서가 저랑 일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정말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제가 혹시 쇼츠 보셨어요? 제가 한 얘기인데 국회의원 선배님은 이제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제일 먼저 없어져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이상식 의원님 또 쫓아올 수도 있는데 끝까지 잘 견디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됩니다. 정치에서도 정말 많은 것들이 달라져야 되고 그리고요 솔직히 국회의원 세비 받아서 너네들 뭐 하냐 이랬는데 저는 일 잘할 때 더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에서 받은 임원의 연봉보다 훨씬 낫거든요. 사실 저런 걸 다 포기했습니다만 지금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앞으로 바꿔야 될 것들도 너무나 많다 이런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부터 6페이지에 해당하는 이거는 제가 글로벌 반도체 수급 용인 요거만 넣습니다. 딱 한마디, 한 줄만. 그런데 15초 만에 만들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실까요? 제가 한글로 뷰티풀.ai라는 데 딱 들어가서 글로벌 반도체 수급 용인만 쳤어요. 그러니까 얘가 만들어준 자료 보시겠어요? 아까 영상 보셨잖아요.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순식간에 보십시오. 용인을 설명합니다. 영어로 되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용인에 있어 트라이빙 이게 용인은 남한에 있는 경기도에 위치한 성장하고 있는 도시입니다. 여러분 좀 확실해요. 무섭지 않나요? 여기는 유형원에 거꾸로는 안 가네 이게. 요자만 제가 넣었습니다. 요자는 아까 그 사진이 반개 유형원의 묘소지 않습니까? 용인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이렇게 조사하다가 여기서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게 유형원의 관계 수록에 나온 공정 나라를 기억하다가 절대 개혁이 다 나옵니다. 토지 개혁, 그 다음에 신문제 개혁, 행정 개혁. 지금 대통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1700년도에 다 했잖아요. 우리 개혁하신다면 개혁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개혁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열심히 잘 해야 됩니다. 개혁을 열심히 해야 되고 이 실사구시를 했던 당시의 영조 때 네 분이 있습니다. 유형원, 남극중, 이익, 정약용 요 네 분입니다. 근데 이분 중에 덕촌 양득중 선생께서 주자 어류 대신에 관계수록을 경연서가 뭐냐면 국가 운영의 지침서로 하자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그래서 영조가 이를 채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수록을 국가 운영서로 하면서 관계수록이 세상에 알려집니다. 그 덕촌 양득중 선생이 저의 16대 선조입니다. 제가 이거 요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뿌리부터 저는 그냥 용인이다 그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양득중 선생께서 이 얘기를 하고 관계유형원의 관계수록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국가 운영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는 게 주제인 거죠. 아까 15초 만에 만들어졌다던 그 장이 세미컨덕터 인더스트리 용인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오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이런 걸 다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AI는 거짓말하는 거 아시죠? 챗GPT가 저 밑에가 UMC거든요. United Micro Electronics 그 다음에 뭔가요? 컴퍼니 이렇게 해야 되는데 UMC 대만계의 대만계의 회사인데 저거를 저렇게 표시를 하더라고요. 저거를 감리교회 표시예요. 거짓말을 하니까 잘 보시라는 얘기예요. AI 그대로 쓰시면 안 된다.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 자, 키마일스는 뭐냐, 이 용인에. 이렇게 다 해줍니다. 근데 용인이 지금 문제가 있는 게 2010년도 이후에 용인이 지금 그걸 멈추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뭐 할 거냐. 요거를 지금 무릎을 던지고 있죠.
이렇게 다 만들어줍니다. 교수님 놀랍지 않나요? 네. 에코시스템 인 용인에 뭐가 있느냐, 앞으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이렇게 다 만들어줍니다. 보실까요? 그리고 타란풀 에듀케이션 인 용인에 누가 있느냐, 영양자 제가 넣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근데 뒤에는 누군지 모르겠지만 무슨 얘기냐면 저기다가 필요한 사람 넣으면 됩니다. 네. 이렇게 넣으면 되고요. 인프라스트럭처 앤 퍼실리티스, 그러니까 기반 시설이 뭐가 있느냐, 이렇게 다 설명을 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에 용인의 글로벌 이제 경쟁력은 뭐냐, 메모리, 마이크로 프로세서, 아날로그 센서 이렇게 하는데 이걸 다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뭐냐, 퓨처 아웃은 뭐냐 해서 이렇게 알려주는데 산업 생태계 경쟁력이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용인 시민의 역할을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15초짜리입니다. 그냥 한 줄 들어가지고. 근데 아까 교수님처럼 열심히 적어주잖아요. 훨씬 더 잘 만들어요. 네, 내가 원하는 다 10초, 15초. 12개를 쓰고 3개는 부족을 씁니다. 이 정도 값을 합니다. 박사학위 10개니까요. 네. 이 장은 어디 가서나 설명을 하는 장인데, 고동무어 박사 아시죠? 2023년도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교수님? 고동무어 박사가 무의 법칙을 얘기를 했죠. 1년 또는 맥스 2년마다 반도체 성능이 도입시켜집니다. 그거를 65년도에 이야기합니다. 1965년도에. 1965년도에 고등모어 박사가 모의 법칙을 얘기하고 지금까지 그 법칙이 오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그거를 고등모어 박사의 모의 법칙이 15년마다 1000배씩 좋아졌어요. 반도체 성능이. 1000배가 좋아지면 세상이 바뀝니다. 그래서 77년도에 새로운 정보산업의 패러다임을 보시면 77년도에 PC가 처음 나와요. 처음 나와서 인터넷과 결합이 됩니다. PC 혁명의 시대가 열리기 시작하죠. 그 다음에 15년 후에 1000배가 더 좋아지니까 디지털 혁명의 시대가 열려요. 전자산업과 결합해서 그때 살아남았던 회사들이 삼성에 내는 회사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15년 플러스 하니까 2007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옵니다. 새로운 혁명의 시대가 열려요. 모바일 혁명의 시대가. 그 다음에 15년 정확하게 2022년도에 AI 혁명 시대가 열려요. 그러면 이제 2022년도니까 플러스 15년 후에 37년 내에 어떤 혁명 시대가 열릴까요, 교수님? AI 에이전트 혁명이 열릴 시대가 열려요. 이제 AI로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어디로 가느냐? 결국 비욘드 세븐하고는 결국 바이오, 인간의 본능으로 갑니다. 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기술로 간다는 거고. 그래서 이 반도체 기술과 정보 기기와 ICT 서비스가 정확하게 반대돼요. 그런데 작년에, 재작년이군요. 2023년도에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뭐라고 해요? 이제 반도체의 연산의 성능이 10년에 1000배씩 좋아진다는 거예요. 10년. 그러니까 2022년이 아니라 32년도에 보면 새로운 시대가 될 거예요. 그걸 준비하자 이거예요. 그때 필요한 반도체는 지금의 반도체보다 저는 1000배는 더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그 전문가 전병서 소장께서 한 얘기가 2.5년마다 이런 용인 클러스터처럼 이런 것들을 2.5년마다 지어야 돼요. 계속. 사실 그 정도로 필요한 거예요. 전 세계 반도체를 커버하려면. 근데 대한민국이 기회를 다 잃어버리고 있어요. R&D에서는 막 삭감하죠. 지금 의대로만 막 늘리려고 하죠. 네, 이런 상황을 그렇게 가볍게 겪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세요.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HBM인데 그 다음 시대는 뭘까? 그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보는 시간으로 갖자. 그래서 젠슨왕이 SK 하이닉스 HBM 때문에 모의 법칙을 한번 넘어섰다라고 얘기해요. 교수님, 우리가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개발할 때 이 모의 법칙이 깨질 거라고 20년 전부터 얘기했던 거예요.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안 될 거다. 근데 인간이 만들어진다. 그런데 SK 하이닉스가 이 모의 법칙을 능가하는 그 한계를 깨는 기술을 SK 하이닉스가 먼저 했단 말이죠. 왜 삼성은 못했을까요? 이 질문 많이 해요. 삼성은 1등의 매너리즘에 빠져 있었다고 저는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2016년도에 양양자가 나온 다음부터 안 좋아졌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근데 용인은 잘 된 겁니다. 용인은 맞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 박노정 사장이 세계 최초의 16단 HBM
젠슨왕이 이렇게 얘기하죠. 젠슨왕이 누군지 다 아시죠? 젠슨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삼성은 세계를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비밀리에 나갈 수 있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삼성이 HBM3를 세계를 다시 했어요. 작년 말에 다시 하고 올 이제 3월에 엔비디아와 비즈니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 판단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잘 될 거라고 봐요. 네. 그렇게 안 되면 안 됩니다. 젠슨왕도 기회를 주고 싶어 해요.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비즈니스 하기에는 되게 어렵습니다. 교수님 오셨는데 그죠? 그래서 삼성전자가 필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습니까? SK하고 삼성전자가 이제 경쟁을 해요. 그리고 세계 전 시장을 우리가 주도해 나갑니다. 그것이 바로 세계를 주도하는 패권 국가가 되는 거예요. 두 회사가 뭐 뜯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윈윈 해야죠. 이제 용인 한쪽은 원삼, 한쪽은 남사예요. SK 하이닉스가 원삼을 정하니까 삼성은 딴 데로 갈 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딴 데로 갔었어야 되는데 용인 뺏기면 삼성전자는 전 세계 시장을 다 뺏긴다고 생각했거든요.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인은 지하철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제반 인프라가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일자리는 반도체가 안 된다고 하고 우리가 필요한 게 뭔가요? 주거, 교육, 의료, 교통, 문화 그리고 플러스 일자리잖아요. 그래서 6개는 돼야 되는데 용인은 아직까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용인이 잘 되려면 지자체도 열심히 해야 되고 공무원분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고 제가 국가공무원 인재 개발원장을 2018년도에 가서 19년도까지 하고 나왔지 않습니까? 제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공무원들 욕하지 마십시오. 공무원들 뭐 철밥통이니 일 안 하는 이런 얘기 특별히 하실 필요가 없고 해서는 안 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이 이렇게까지 혼란스러워도 그래도 앞으로 나가는 그 일 첫 번째 힘이 공무원 시스템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공무원분들은 국회에서 입법을 해준 그 법안을 가지고 실행의 주체지 그들이 이게 뭔가 정해서 할 수 있는 일은 그거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회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국회에서 법안을 제대로 해줘야 돼요. 그런데 그 일 제대로 안 하면 공무원들은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그리고 귀에가면 귀걸이, 코에가면 코걸이. 문재인 정권에서 산업부에 공무원들이 50명이 수사를 받고 그랬습니다. 성명증 저희 힘드셨잖아요. 네. 그때 광주도 마찬가지예요. AI로 열심히 해놨는데 그 다음 시장 오니까 그 전부 다 없애버리는. 광주가 아니라 여기까지 오셨어요. 근데 광주도 잘 돼야 됩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아까 메모리 반도체 1등의 역사를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 1등의 역사를 올해 32년째 했어요. 어마어마한 일 아닙니까? 1983년도에 이병철 회장이 이팔 동경선으로 반도체를 시작하겠다고 한 이후에 2025년이니까 32년째 지금 1등을 하거든요. 언제 1등을 했느냐? 1993년도에 메모리 1등을 했어요. 이게 발사됩니다. 여전히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에서는 세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1등의 역사가 어떤 역사냐? 패러독스 극복의 역사예요. 모순 극복의 역사. 모순이 뭐예요? 모순이 뭐냐면 용량은 되게 크게 가져가야 되는데 많이 메모리에 저장해야 되니까. 근데 면적부터 작게 해야 돼요. 그래서 자꾸 선풍이 줄어들고 어려워집니다. 그러니까 네덜란드에 ASML이 있는 네덜란드가 세계 최강이에요. 슈퍼 월국가입니다. 미국도 중국도 대만도 한국도 일본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나라가 대만을 넘어서 네덜란드잖아요, 교수님. 1,500만 명인가요, 거기가? 인구가? 그런 나라가 세계 1등이에요.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나라 만들자는 게 제가 하는 얘기예요. 대한민국은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2등, 그리고 CIS 2등, AP 2등 이런 거 해서 만들자라는 게 제가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런데 속도는 또 빠르게 되는데 전력은 줄여야 돼요. 아까 우리 교수님 얘기했던 컴퓨팅 파워 있잖아요. 너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샘 알트만이 오플레이에 망할 뻔했어요. 저 전력 때문에. 그리고 성능은 되게 좋게 해야 되는데 가격은 더 싸야 돼요. 이런 모순 극복의 역사가 바로 전 세계에서 1등을 하는 그 힘이고 그게 초격차예요. 근데 지금 초격차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초격차가 아니라 추격차도 안 되게 됩니다. 지금 이런 자주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용인이 그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그 초격차는 용인의 몫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디지털 기술 혁명이 가져온 글로벌 정보산업 지형의 변화를 보면 90년도에는 전자산업, 반도체 산업에서 미국, 유럽, 일본 마찬가지 반도체도 미국, 유럽, 일본이었어요. 그게 30년 지나 2020년도에 미국, 한국, 중국으로 재편됩니다. 반도체는 미국, 한국, 대만으로 재편돼요. 자, 그러면은 2050년도에 30년 후에 어떤 나라로 재편이 될까요? 지금 그래서 구멍도 어마어마하게 반도체 짓고 있죠. 그리고 미국 자국 우선주의에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죠. 반도체법에 자국 우선주의에서 자국의 기업을 마이크론 살리려고 엄청나게 들어가고 인텔 살리려고 하고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뭐하고 있습니까 지금? 오늘 체포됐습니까? 이런 일에 우리가 언제까지 이게 한국에 있어요. 지금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자, 2050년도 우리 무엇을 할 것인가? 용인이 뭘 할 것인가? 요 걱정을 해야 됩니다. 왜 한국은 반도체 산업인가? 글로벌 경쟁력 지난 40년 강추기 결과 반도체. 왜? 조선시대에 당타 싸움하더라고. 노론서원 싸움하더라고. 우리는 이 문호를 열지도 못했고 체육 정책 쓰느라고 기술은 완전히 산업공사에서 뒤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차, 2차 산업에서 우리 기회를 못 가졌습니다. 그런데 반도체가 쓰레기 업종이었죠. 그때 저도 메탈 스트립 해가지고 페로코반에 가는 거 엄청 많이 했거든요. 85년대에 들어가니까 연구 보조라고 그 화학 물질에다가 이 보호막도 없이 가서 당분간 뺐다는 거예요. 그러면 손 다 내더라고요. 튀어가지고 질산. 그런 얘기였어요. 그거 뽑아다가 페로코반 해가지고 따라서 함께 이 자리 가져온 거예요. 우리가 상상도 못했던 일본을 넘어서 미국을 이기고 이렇게 하는 데는 저희 같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어요. 사실 제 후배 부비가 죽었습니다. 아시죠? 광주에서 반도체 기술병으로. 근데 그 상황을 제가 어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귀족노조라는 얘기했다고 반올림으로 조수를 하겠다고 소문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분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논란이 좀 됐었습니다만 지금도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국가적 의지가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파급 효과가 아직까지도 큰 성장세라죠. 교수님 반도체 말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이버, LG, 근데 100분의 1도 안 됩니다. 미국의 엔비디아 100분의 1 될까요? 10,000분의 1 안 됩니다. 이렇게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2,000몇 개 있어가지고 되지도 않아요. 카카오 다 망가졌습니다. 삼성 할 수 있을까요? 어렵습니다. AI는 이렇게 앞서가는데 우리 대한민국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674조 올해 예산 중에 갈등 비용이 232조라고 해요. 그 갈등 비용 없애고 여기 투자해야 되잖아요. 네, 여기에 젊은이들 와야 되잖아요. 용인의 젊은이들 키워야 되잖아요. 여기서 애기 낳고 부모님들과 잘 살면서도 내 일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네, 글로벌 반도체 산업 분야별 기업 지형을 보면 이 밑에 기반 기술은 미국이 거의 다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함부로 할 수 없고 그 이후에서 메모리, 로직, 파운드리, 조립, 테스트, 아날로그 센서, 파워, 자동차, 디스크릿 이런 제품들을 만들어내고 있는데 제일 중요한 게 지금은 HBM에서 기판인데 대만과 일본으로 다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온양에서 지금 한다고 하는데 온양 어렵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한 개의 기업도 못 얻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여기 글로벌 워스트 기업 중에 10개, 탑 10개 중에 대만이 7개입니다. 무슨 처음 보시죠, 저거는. 대만 7개예요. 왜 대만이 저렇게 되느냐면 TSMC가 있잖아요. 우리가 엔비디아가 TSMC하고 일을 해요. TSMC하고 대만에 있는 워스트 기업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삼성은 메모리 반도체 하지만 파운드리를 하더라도 대만으로 꼭 가져가야 돼요. 그러니까 누가 삼성이 하겠어요? 대만에다 요청을. 주문 생산을 우리한테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 그래서 용인이 아까 제가 보여드렸는데 이 처인구가 이 넓은 땅에서 저 기판 그리고 소재, 장비, EDA, IP, 연구소까지 다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지역적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싸움만 합니다. 이제는 그러지 말자는 말씀을 드리고
거의 일단합니다. 시진핑은 중국 굵기 2025에서 2025년 올해입니다. 모든 반도체의 자국의 수요를 70%를 중국 내에서 하겠다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다 되고 있습니다. 거의 100% 됐습니다. 중국 못 따라와요. 미국. 그래서 미국하고 싸우고 있는 겁니다. 보실까요? 바이든도 웨이브 들고 저렇게 하셨고, 네, 우리 대통령께서도 저걸 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제가 이제 어디 가서 조롱하면 안 되는데, 저거는 이제 포토 메시지라는 건데, 알고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런데 결국은 트럼프가 주십니다. 트럼프가 초대했다고 지금 우리 이동섭 전 의원님도 이렇게 전 의원님이시죠? 네, 가셨는데 둘이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포 동맹 기억나시죠? 2022년도였죠. 왜 미국이 중국으로 해서 중국, 대만, 일본, 한국 중에서 중국 빠져. 한국, 대만, 일본 일로 와봐. 우리 치포 동맹을 몇자 이렇게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중국이 위험하거든요. 지정학적으로 중국은 대만, 한국, 일본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 나라가 힘을 합쳐버리면 결국 미국은 힘이 빠진 거잖아요. 그래서 중국 빼고 치포 동맹 하자 그랬을 때 힘이 센 대만은 그래 무슨 얘기 할 건데 딱 당당하죠. 보세요. 일본은 우리 뭐 할 거 없어? 이렇게 하잖아요 지금. 그 다음에 한국은 어때요? 저 중국도 지금 눈치가 보이고 여기를 앉아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있는 게 지금도 우리 저러고 있어요. 저는 그때 박진 장관님한테 바로 연락했습니다. 바로 하시다 바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전략적 동맹 관계로 인식하는 한 우리하고는 문제가 없다. 그런데 그러려면 우리의 기술력밖에 없다. 그것도 반도체밖에 없다. 그래서 하시고 당당하게 반도체 산업을 키우자고 말씀해 주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전히 있잖아요. 미국과 중국의 싸움 속에 대한민국의 역할이 무지하게 큽니다. 저 안에 보이시죠? 대한민국의 역할이 어디서 나오냐 이제 이 용인에서 나올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호국신기, 호국신사라고 말씀드립니다. 호국신기가 반도체예요. 호국신기. 나라를 살리는 신성한 무기가 반도체입니다. 이병철 회장님이 왜 용인을 못했어요? 기흥이기 때문에. 기흥, 그릇 있잖아요. 호국신기. 땅도 좋지만 사거용인이 아니라 이제 생거진천 사거용인이 아니라 생거진천 진짜로 생거용인인데 그런데 호국신기라고 하는 게 만약에 우크라이나에 만약에 삼성전자와 같은 SK 하이닉스와 같은 그런 반도체 클러스터가 있었으면 저 나라가 전쟁이 일어날까요? 안 일어나죠. 저 북한분이거든요. 어제 오늘 뉴스 보셨죠? 북한분 포로.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을 그렇게 보낼까요? 그런 역사를 만들까요? 우리 그런 역사 안 만들려고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전쟁을 막아주는 거에 호국신기, 호국신산입니다. 호국신산도 장자에서 나온 얘기인데 대만의 호국신산은 원래는 1500km의 대만을 가로지르는 300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TSMC라는 회사가 호국신산이 되고 있어요. 그 TSMC 하나 때문에 미국도 한번 못해요. 중국도 한번 못합니다. 근데 대만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어디론가 가려고 해요. 그게 한국도 왔었거든요. 호남 쪽에, 영남 쪽에. 근데 우리 뭐예요?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낼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도 호국신기, 호국신산이 결국은 호국신기가 이 반도체, 농인의 반도체고 호국신산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회사들이 바로 호국신산이고 그곳이 바로 이곳 용인이다. 나라를 지키는 곳이 바로 용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글로벌 반도체 수도는 그럼 어디가 돼야 되냐? 우리 대한민국 보세요. K반도체, 용인이 제일 중심이겠죠. 용인, 화성, 기흥, 평택, 그 다음에 음성, 괴산, 저쪽 청주, 이천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보세요. 우시, 시안 이런 중국에도 어마어마한 반도체 공장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만 보세요. 대만은 국가가 전체가 그냥 반도체 단지입니다. 과학단지. 그렇기 때문에 대만은 2,300만 명인데도 이공계 입시가 2번 있습니다. 1년에. 우리가 5천
5,000명 나올 때 대만이 9만 명 나와요. 중국은 50만 명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1년에. 미국이 1년에. 우리가 간단히 되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제 명함 받으신 분들, K디아스포라 세계연대로 전 세계에 730만의 우리 대외 동포 중에 9살부터 24살이 200만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9살부터 24살이 900만 있거든요. 그들을 위해서 우리의 역량을 쓰자해가지고 무기주장님 국제지식경제 포럼이잖아요. 그들을 우리 함께 해야 됩니다. 올해 저희가 재외동포청에서 1,600명씩 매년 초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우리가 KBS 세계연대에서 할 거예요. 그거 국제지식경제 프로그램에서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의 그 조의가 있었습니다. 회장님, 재외동포청에서 10년 넘게 그 일을 해왔는데 1,600명씩 대한민국을 왔다 가게도 불구하고 TV로도 잘 안 했고요. 그들을 활용을 우리가 국가적 역량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어디서 나왔느냐? 유대인 디아스포라에서 나왔어요. 벌스라이트 이스라엘이라는 정책에서 나왔는데, 벌스라이트 이스라엘은 뭐냐면 유대인은 아픈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어디에 살든지 부부 중에 한 명만 유대인으로 확인이 되면 그 자식은 열흘 동안 이스라엘을 여행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래서 그들이 스타트업을 만들고 그들이 또 도네이션을 하고 그들이 그 기금으로 그 다음에 청소년들을 키우고 전 세계에 어디 살든지 간에 이스라엘이 전쟁으로 없어져도 우리는 나라가 있다라고 한다. 내가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나와서 우리는 왜 그게 없는가를 제가 언제 생각했냐면 삼성했을 때부터 생각했습니다. 스카이 소성한 폭파,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포항공대, 카이스트가 맨 위에 있습니다. 근데 그 학교와 삼성전자가 협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년 전부터 인재의 문제가 생겼잖아요. 자, 그 노력을 우리가 KBS 세계연대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런데 글로벌 반도체 수출을 과연 진짜 미국에다 우리가 넘겨야 될 거냐, 이렇게 일본에다가 넘겨야 될 거냐, 우리 생각해봐야 됩니다. 저렇게 넘기는 순간이 있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은 이제 미국으로부터 필요 없는 나라거든요. 그러면 전쟁 터졌을 겁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 중에 중국이 스파이스를 들어온 거 아시죠? 삼키기 위해서 기술을 삼키기 위해서. 네.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잘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중국에 우리가 붙여줄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CES 갔더니 미국의 엔지니어들이 생각하면 단 한 가지도 싫은 사람이 있어서 중국을 기둥해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우리를 도와줘야 되고 미국에서 대한민국이 도와줘야 되고 대만은 우리가 잡아야 되고 일본은 우리가 잡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미국도 어려워지는 거죠. 중국 때문에. 근데 중국을 그러면 우리는 무난시할까요? 거기는 어마어마한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협력적 공생관계로 가는 걸로 하고 미국은 확실하게 안보 동맹과 전략적 기술 동맹을 맺어야 되죠. 그렇게 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네, 그래서 용인이 돼야 됩니다. 용인이 제일 중앙에 있어요. 화성, 평택, 안성, 여기 남산, 원산, 이천, 기흥, 용인 중심이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용인에는 또 어마어마한 역사가 있죠. 몽골을 상대로 해서 김유로 장군께서 살리타이를 저격하는 이유의 화살입니다. 네. 그 화살이 지금의 반도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인분들 동의하시나요? 네. 우리가 천인성에서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고 우리가 천인성을 어떻게든 문화로 우리 지역의 용인 지역의 거대한 역사로 키우려고만 하지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용인에서 저 한 촉이 화살 촉이 지금의 반도체라는 얘기예요. 그걸 생각해 보시면 네, 우리 용인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올 겁니다. 네, 거의 마지막입니다. 경제 필패, 적을 없애려면 반드시 피한다. 한 사람이 경험을 지으면 천명을 기록할 수 있다. 우리 용인 시민 한 분이 이런 생각을 해야 되나요? 그래서 당시에 호남이 이제 영호 호남 신호가 호남 없이 국가 없다는 말씀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10년이 남았거든요. 호남이 10년이 남았거든요. 전투에 쓰이는 불량 무기를 호남에서 했기 때문에 호남 없이는 나라 없다 했는데
용인 신국가가 됩니다. 양무-용인 신국가는 양무-용인의 반도체 신국가입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래서 이게 대한민국을 넘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글로벌 반도체 수도 용인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함께 해주실 분들은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